계획범죄 정황이 짙어지고 있는 서울 신림동 살인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부산 정유정 사건과 자꾸 비견되고 있죠. 사회부 이시열 기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자, 신림동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이번 사건의 피의자 조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인데요. 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점은 40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조 씨의 범행 모습과 진술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 직전 조 씨가 할머니 자택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요. 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조 씨에게 확인된 정신병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코패스 검사한 결과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네, 경찰은 이번 주 금요일에 조 씨를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보통 결과가 열흘에서 최대 2주가 걸리는 만큼 검찰 수사 중에 조 씨의 사이코패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두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산 정유정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살상, 그러니까 피해자를 완벽하게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한 전문가는 총 4가지 부분에서 이번 사건이 부산 정유정 사건과 유사하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같은 연령대와 성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범행 후 태연했던 모습,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뚜렷한 삶의 목적이 없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과잉살상이라는 점도 특징인데요. 과잉살상이란 사람을 살해하는데 충분한 공격을 했음에도 더 많은 공격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앞서 정유정도 피해자에게 100번 이상 자상을 입혔는데 조 씨 역시 13번 이상의 자상을 입혔죠. 다시 말해 한 번 찔러 치명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간 겁니다. 네.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요.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쓰러진 사람의 신체 중요 부인 목을 다시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고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뭐 이건 우연히 사건도 아니고 그냥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어제 또 이 와중에 신림동에서 칼부림 신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확보한 CCTV 영상을 보시면요. 한 골목으로 순찰차가 들어가고 뒤이어 소방대원들도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네. 어젯밤 11시쯤 서울 신림동 복림교 인근 골목에서 누군가 근처 골목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한 건데요. 1시간가량 해당 지역 주변을 순찰했지만 관련 용의자와 범행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해 오인 신고로 판명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흉기난동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와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한 번 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림동 주민들은 뭔 죄입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